예,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서는 마지막이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15주차 3차 시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신다고, 동영상 들으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다들 좀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간단한 내용들의 요약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치던 문제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시험 유행을 가르쳐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 다음 주 시험에 응시에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학기 수업 계획서가 이렇게 작성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나갔죠. 첫째 시간은 우리가 휴강을 해서 뒤에 보강주에 보강을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시간에는 과제물로 나갔죠. 혹시 과제물이 아직 작성이 덜 되신 분들은 과제물을 좀 내주시고요. 세 번째 주차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념 및 의의가 여러분 수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념과 그 다음에 거기에 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의의들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지역 사회에 또는 인근에 잠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5주차에는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이나 또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업을 5주차를 했고요. 6주차는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광범위하게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행할 때에 실질적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겠느냐, 뭐 10명 또는 20명, 뭐 30명 선정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6주차에 공부를 했습니다. 7주차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프로그램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프로그램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을 했고요. 여러분 8주차에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9주차에는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훑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10주차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의미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복지기관 관점에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모니터링 방법들을 강구를 파악을 했고요. 12주차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를 여러분 이제 시행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좀 개선할 건지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 평가와 효율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적 효율적 부분도 좀 중요시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 13주차에는 프로그램 개선의 개념과 방법을 파악하고 이해를 했죠. 이런 프로그램 시행하고 나와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을 어떻게 요약해 두었다가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고요. 그 다음에는 14주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 기법, 즉 여러분 각종 재정기관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기관체에 여러분들이 프로포절, 즉 제안서를 작성하는 기법들을 공동모금회 삼성 삼성재단, 그 다음에 아산복지재단 이 세 개 위주로 여러분들이 14, 15주차를 했습니다. 참 16주쯤에는요. 특화 프로그램, 즉
여러분들이 그 요양원의 치매에서 치매를 위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를 여러분이 사례를 훑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주차 중에 15주차는 동영상을 했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주차 정도는 시험을 치러서 총 17주차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수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4장 욕구조사 교재 81에서 84페이지까지인데요. 그 욕구조사 중에 직접관찰법이 있었습니다. 직접관찰법 안에 총 9개의 그 관찰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6. 관찰법, 7. 대화기법, 8. 비공식 인터뷰는 제가 빠뜨린 부분입니다. 이건 송영희 학생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줘서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초장기고 대면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약속을 했는데 결국 대면 수업 못하고 끝까지 온라인 수업 되는 바람에 이번 마지막 시간에 보완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희 학생한테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6번 관찰법은요. 실제 상황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직접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직접 관찰에는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관찰 유형은 피관찰자의 피관찰 의식의 유무에 따라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관찰자의 대상 참여 유무에 따라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관찰 대상, 내용, 절차를 통제하고 조직하는 정도에 따라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이 관찰법을 대화기법, 비공식 기법들은 빠뜨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는 주니까 다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대화기법입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등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알아내는 기법인데, 즉 욕구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클라이언트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결되지 않는 욕구나 지역 문제 또는 원천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비공식 인터뷰는요. 특정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비공식 인터뷰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공식 인터뷰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태나 조사와 인터뷰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이 비공식 인터뷰는 어떤 인터뷰 사진에 질문을 준비하지 않고 각각의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응답자가 이전에 향한 응답에 따라서 또는 질문의 욕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빠뜨린 부분을 지금 하게 돼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중간고사를 시험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보면요. 세 문제로 총 나왔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7점, 7점씩이고 세 번째 문제는 16점을 해서 30점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과 효과 분석을 간단히 설명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비용 편익 분석을 간단히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예, 비용 효과 분석은 뭐 퍼센트나 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화폐 단위로 나타나는 거였는데, 여러분 사회복지는 주로 비용 효과 분석을 즐겨한다고 했고, 국가의 큰 사업을 하는 재정기획 이런 쪽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 위주로 조금 평가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세 번째가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을 비교 설명하는 게 16점으로서 세 문제를 제출하고 여러분이 응시한 바 있습니다. 예, 기말고사 시험 예상 내용들입니다. 앞에 중간고사가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기말 30점, 중간 30점. 시험은 각각 30점씩으로 했고, 출석 20점, 나머지 뭐 레포트 다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 기말고사도 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8점이고요. 다 서술형입니다. 자, 1번째 문제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개념을 쓰시든지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개관을 쓰시든지가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8점이고요.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 개선의 개념 또는 프로포절 작성의 이해 둘 중에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뭐 깊이 공부를 하실 간단한 서술형의 일종의 개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쓰셔도 이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시험에 지문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는 14점인데 여러분들 이거마저 시험 예상 내용을 가르쳐 드리면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세 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시험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위에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기말고사를 위해서 리뷰를 한 번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였죠.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개념입니다. 10주차 1차 시에 한 수업인데요. 원래 제9장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이고요. 교재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에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머리를 아파할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성의껏 쓰시면 점수는 다 드리는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 10주차 때 배웠는데요. 이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또는 클라이언트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시설에 또는 그 복지기관의 직원들 인력이나 그 다음에 투여되는 예산, 그 다음에 법적인 규정 등에 관한 이런 것들을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도 하고 점검하는 것을 사실은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프로그램이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프로그램 평가보다는 앞 단계인데요. 약간 프리한 단계인데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수행상 주요한 요소들, 문제점들을 체크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쓸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의 두 번째입니다. 자, 11주차 1차 시 제10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1에서 이 수업은 이 내용은 달았습니다. 교재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가 과연 어떤 건지 전체 개요를 한번 보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평가는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개발이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평가까지를 해야 되는,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 다 하고 나서 평가까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조직들이 사회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한 재정 지원치에 대해서 또는 국가에 대해서 또는 지자체라든지 재정 지원해주는 조직들이 책무성, 의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금을 대주는 쪽에 대해서 조금은 책임을 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이 앞에 책무성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를 우리 국가가 지금 계속 비용이 증대되고 또 사회가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어떠한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어떠한 효과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따지는 게 요새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따지는 성향들을 우리가 좀 충족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참, 사회복지 조직이 책무성 평가가 불가피하다, 이런 거죠. 자, 아까 이거는 2분과 마찬가지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 책임과 그 의무가 증가인데 그런 이런 책무성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가 지금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자의 이렇게 프로그램 평가하는 것은 평가자의 책무성 평가에 대한 재고를 평가자에 대해서 책무성 평가의 의식을 또는 재고를 높이는, 즉 높여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문제의 예상 문제죠. 자, 프로그램 개선의 개념입니다. 12주차 3차 시, 즉 제11장 프로그램의 개선에서 배웠던 건데요. 교재 21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난제 시험 공부하시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교재는 잘 좀 꼼꼼하게 조금 따져보시고 어떤 단어와 용어들을 구사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선은 여러분, 개선의 개념은
교재 213페이지에 보시면 예, 정확하게 쓰여있죠. 프로그램 개선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아까 모니터링 배웠죠.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예, 개선할 점이라든지 점검을 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모니터링 점검했던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조치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해서 개선하는 효과적인 실행을 하는 조치라고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리 즉 이야기하면 내부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실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성, 즉 목표 달성률도 그 다음 효율성,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아웃풋가 나왔는지 따지는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이 없어요. 그런 효율성들을 개선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로 외부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재정 지원해 준 거라든지 또는 이 프로그램의 감독기관들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래에 여러분 프로포절 즉 제안서를 만들어서 재정지원처에 그 사업에 응모하는 그런 사례들을 공동모금회, 삼성재단, 아산복지재단 세 군데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포절을 작성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즉, 이 사회복지기관들이 요새 경영자를 많이 뽑는데 그 중에서 프로포절을 제안서를 만드는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포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재정지원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포절은 재정지원처를 관계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프로포절을 제안서를 내면 재정지원 관계자라는 것은 결국 재정지원처에서 이 프로포절을 심사하는 관계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을 협족하고 또는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제안서가 되는 거, 이해시킨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제안서를 내므로써 이 재정지원자 사람들은 이건 참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참신한 지금 적절한 시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면서 참여를 독려시키고 그런 제안서를 제시함으로써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또 프로포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프로포절을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프로포절을 요소요소에 제시함으로써 활동 자금을 획득하게 하고 공모에도 탁월한 실력으로 응모하게 되고 응모에서 공모에 낙점되기도 하고 이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문서들이고요. 달리 말하면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포잘을 즉 제안서를 잘 만들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많은 기관들이 사회복지기관들이 실력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경쟁의 시대가 돌입했고요. 국가의 정책들도 모두 대외 공표를 해서 공모를 하는 모든 국가의 프로그램들이 공모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지금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은 거기에 맞게 응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응모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 몇 시간에 프로포즈를 배웠듯이 사례를 배웠듯이 그러한 사례하는 작성법을 즉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작성법을 배워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민 교수의 간단한 프로포자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프로포자는 정의하고 참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김종민 씨는 프로포절이란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더 추격해서 말하면 프로포절이란 사업제안서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었네. 자,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의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기획 과정이 선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 과정 때에 실행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 단계에서 이미 반은 차지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기획이 잘못되면 실행도 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기획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좋은 기획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재정지원처에서는 프로포자를 심사할 경우 고려사항으로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효과성,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 효율성, 기관의 능력과 직원들의 전문성 등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즉 실행 가능성, 기관의 준비성, 기록의 신뢰성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수명 선생은 프로포절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한 실체로서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지침으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배웠죠. 그 프로그램의 작성의 순서가 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제일 먼저 표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서 하는 칸이 있었고요. 그 문제점 분석해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 프로그램 거기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 실행하고자 하는 대상자 선정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는 칸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의 활동 내용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삼성 공동모금의 아산복지재단 건 여러분들이 일일이 우리가 짚어가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수립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고 신뢰성 있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에 평가 계획도 넣어둬야 된다 했습니다. 평가 계획을 넣어두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이 덜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프로포절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 몇 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공무기관 현황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로포절 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사원을 뽑는 이유가 프로포절을 만들어 봤는 안 맞는 정도의 어떤 그게 잣대가 될 정도의 지금 필드에서는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여러분들도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2020년 1학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동영상 온라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 시험만 기다리고 있겠네요. 다들 시험을 잘 치시고요. 시험 문제를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아는 의미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문장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문장력 이런 데 치우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다음 주 6월 16일 날 시험 시간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 장소와 시험 시간은 따로 SNS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